오늘 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정수석 지금 사의 표명이요. 네. 일단 그 개념이 본질이 뭡니까? 이 지금 갈등에. 예. 사실 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원래 이제 법률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럼 대통령님이 임명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 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 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 뭐 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근데 뭐 언론 기사들 보면 민정수석 순환사 뭐 이번 정부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민정수석의 이런 어떤 행위, 그다음에 사태를 만류하고 하는 게 리더십에 분명한 타격이 간 건 사실이죠.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민정수석의 역할, 특히 인사에 있어서의 역할은 대통령님에게 이제 올바른 인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님의 그 명에 따라서 약간의 조율을 하는 역할 정도일 텐데요. 이번에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들은 한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땐 절차 위반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이게 무슨 리더십에 어떤 타격이 온다, 뭐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레임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흔히 얘기해서 뭐 레임덕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비서 아닙니까? 민정수석이란 네, 자리가. 네. 비서가 대통령한테 못하겠다고 40일밖에 안 돼가지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의 행위는 그 곁에서 아무리 좀 이렇게 부드럽게 보려 그래도 덜컥거리는구나. 리더십이 저렇게 왜 자꾸 인사가 저렇게 되지 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 지나서 40일, 이제 그 사의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그 원래부터 그 사모님 쪽에서 굉장히 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좀 감안한 사의 표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 공적인 일 말고도 그런 다른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패싱이라는 일부 언론의 그 패싱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강철 비서관이 주도했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제가 확인해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일방적으로 완전히 다 뭐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 자체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했던 거지 뭐 전혀 얘기를 안 했다거나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했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잠깐 법무부 장관 그 말씀하는 거 들어보고 다시 그 야당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볼 수 있나요?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자, 조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자체의 본질이 뭔가요? 뭐 부정하려고 해도 권력 누수 현상이죠. 레임덕 현상이죠. 물론 이제 이 시기처럼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이런 시기에는 통상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또 친문 세력이 굉장히 강고했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종의 이제 권력 내부의 균열이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로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외부로 표출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그걸 어떻게든 안에서 이렇게 소화하고 녹이려는 노력을 덜 하시고 또 참모도 공개적으로 뭐 사표 낸 걸 이제 외부에 알리시고 또
휴가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 거부 성격이 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의외죠. 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고한 스크럼을 짜서 쭉쭉쭉쭉 이제 읽어왔던 걸 감안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생기더라도 안 내부에서 걸르고 소화해서 밖으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마땅한데 그런 게 보면 좀 의외죠.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께서도 참모를 그것도 그냥 참모가 아니고 복심 중에 복심이고 예. 어떻게 보면 성골 중에 성골을 임기 말 마지막 1년을 맡기는 그런 이제 중책을 맡겨서 발탁을 했는데 2달 만에 사표를 수리할 생각을 잠시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이러다가 이렇게 수리하면은 이 권력 누수가 심해지겠다 싶어서 또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또 다시 후임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좀 평정심이 좀 흔들리고 계신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 마음속에 이미 그런 누수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죠. 예. 이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 균열의 원인은 뭐 균열이라고 평가를 하신다. 서로의 생각이 틀렸던 거죠. 예. 패싱이 임기 말- 뭐 흔히 얘기하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패싱이 원인이라고 보세요? 직접적인? 결과적으로 패싱으로 나타난 거죠. 2달 만에. 예. 2달도 안 돼서 한 예. 30일, 40일 사이에 그것도 이례적인데 원인을 거슬러 가보면은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 서로 틀렸던 예. 거죠. 대통령은 임기 말에 검찰을 신 수석이 검찰 출신으로서 잘 관리해라. 네. 검찰발로 시끄러운 일 안 생기도록 정권에 부담되는 일 안 생기도록 좀 관리해라. 예. 이런 그 역할을 기대하고 수석으로 발탁하신 것 같고 신 수석은 사실은 자기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권 초기 초대 민정수석이나 초대 법무장관을 해야 되는데 1년 남겨놓고 말하자면 뒤지다거리 시키는 악역인데 예. 그래도 내가 뭐 굳이 들어간다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좀 바꿔가지고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화합, 통합, 협치 이런 걸 해서 마무리 1년을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임기 마치고 나서도 대통령 퇴임 이후가 좀 편안하게 하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제는 국정 기조를 좀 바꾸는 게 전제였는데 예. 해보니까 대통령은 네 시켜놨더니 검찰이 바로 백운규 장관 영장 청구해. 그건 나한테 바로 칼 들이대는 건데 이렇게 실망하신 뭐 했어? 이렇게 실망하신 거고 신 수석은 결국은 자기가 건의했던 그런 국정 기조 전환이 안 받아들여지고 예. 강경 모드, 적폐청산 모드로도 계속 간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인사에서 자기 패싱 당하고 자기 투명 인간 되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시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야당 분들 예. 비서의 역할이 어떤 자기가 인사를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고 그만두고 하는 게 정상적인 역할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 문제는 자기도 비서지만 자기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은 자기보다도 더 낮은 비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하고 이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이 틀이 윤석열 총장하고 자기 민정수석이 자기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도 패싱했지만은 결국 대통령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직접 인사를 협의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 채널은 자기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지켰단 말입니다. 예. 대통령을 저희 받아들일 수 제가 없는 봤을 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관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거고 뭐 이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도 민변 생활을 같이 하고 그래서 잘 알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었던 것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극구 부인할 정도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패싱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검찰 인사라는 그 과정 속에 민정수석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님의 비서로서 대통령님의 판단을 돕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패싱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하려면 아주 옛날에 우병우 수석이나 이럴 때 인사의 정권을 막 휘두르 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라서 그것이 안 됐다. 뭐 그게 문제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긴 거다. 내부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반론이 있으면 반론 얘기하고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분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뭐 이견 있으면 이견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견이 전혀 없이 무조건 막
마치 뭔가 하나의 그 옛날식의 단일한 대우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내부에서 토론이 있고 이견은 또 이견으로서 존중돼야 될 부분은 또 존중하면서 이렇게 왔었던 거고 진짜 권력 누수라 그러면 대통령님 뜻과 영이 안 서는 거겠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권력 누수다, 뭐 레임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에 기댄 그런 평가가 아니신가. 그 박 의원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딱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여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성인 분들 중은 이 사태의 본질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이 민정수석 자체도 어떤 검찰의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에 대한 상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 근데 민정수석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의견이 극과 극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상당히 가까웠는지 뭐 이런 거 평가할 수가 없고 신현수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심지어 그래서 이번 인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 의원님 아까 그 박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질 않는다. 비서는 인사협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명권자의 어떤 인사를 보조하는 자리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비서를 둘 필요가 없죠.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안을 다 다루고 검사장 인사든 차부장 인사든 평검사 인사든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이럴 것 같으면 수석이 필요 없고 그럼 장관하고 총장하고 대통령이 셋이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장관은 장관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총장대로 또 전체적인 틀을 짜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또 전체적인 틀을 짜고 그걸 합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리면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손을 보는 거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이고 권한이 큰 거고 특히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클수록 민정수석을 총장도 바라봐야 되고 법무장관도 바라봐야 되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큰 거고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은 어쨌든 신 수석이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국정 기조의 변화, 그거 중에 하나는 추윤 갈등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게 박윤 갈등으로 다시 연장되는 거, 시즌2로 가는 거는 정권 남은 임기 대통령의 굉장한 부담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등을 이제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윤 갈등의 인사 기조였던 친문 호위무사라고 하는 검사들을 갖다 계속 중용하고 그것도 요직에 앉히고 그리고 권력 비리 수사하는 검사들을 계속 날리고 자천시키고 하는 이런 인사도 어느 정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게 신수석의 보관이었던 걸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권력 편에 서가지고 그 수사를 뭉개했던 사람들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더 요직으로 영전하거나 그리고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또 다 날리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윤 갈등 그 구도를 만들었던 추 장관의 인사 구도, 그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반영됐다고 보지만은 그 그대로 유지되니까 자기로서는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영이 안 서는 것이 레임덕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임기 말을 1년을 맡기고 발탁을 한 참모고 세상이 다 알기로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췄고 두 번 대선에 가까이에서 또 참모로 보좌했고 복심이고 또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서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참모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두 달 만에 그만두기는 상황 됐고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버티고 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영이 안 서는 거죠.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대통령님이 그만두겠다는 분 보고 그만두지 말라 그러면 이건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법에 의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끌어들이면 이제 왕처럼 되는 건데요,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사권자로서의 어떤 인사에 대한 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서고 이런 때 레임덕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현수 수석 관련돼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수석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추측을 해서 네. 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그 말씀 박 의원님 말씀 근데 일반적으로 제3자에서 그냥 추정하는 거는요. 윤 총장이었던 입장의 인사를 좀 이렇게 그 신수석이 얘기를 했고 강하게 또 면이 서야 되고 이게 이제 시중의 발언으로요. 면이 서야려면 윤 총장이 얘기한 거 이거 정도는 들어주소 했는데 그거를 전달했더니 묵살당했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언론 예.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 장관하고 수석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애매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면 왜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그럴까요? 혹시 추정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예. 되고 그래서 혹시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예.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혹시 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다른 그 거? 부분은 예. 이렇게 동의합니다. 박 장관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박 장관은 아마 조금 다르게 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추 장관하고는 다르게. 예. 예, 그래서 처음 인사 때도 처음에는 윤 총장하고 조금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잘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 인사 때도 조금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보도가 맞을 것 같아요. 백인규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백 장관 구속되면 바로 대통령께로 수사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보면은 저 신수석이 못 막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청와대 기류가 강경 기류로 돌아서고 검찰 그냥 대충 봐주고 가다가는 임기 말 1년이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처럼 꽉 쪼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사 틀이 이제 바뀌어 버렸고 그러니까 박 장관도 공간이 별로 없어져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새롭게 해보려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좀 전에 박 장관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소통을 잘 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본인도 좀 제가 볼 때는 속대를 당혹스러웠을 냈다 이 거예요. 말씀이신가요? 조 의원님 해석은 박 장관이? 끝으로 옛날에 추영 갈등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인데 끝으로 포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은 저기 신수석과 대통령 사이에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건데 겉으로는 신수석하고 장관하고 신수석이 장관한테 패싱 당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태, 이 시끄러운 사태의 책임이 박 장관에게 있는 것처럼 신수석을 패싱한 그걸로 인해서 이 난리가 난 것처럼 구도가 그래 잡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 장관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하에서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은요 애초부터 검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뭐 수사하고 이랬을 때 뭐 그 민정수석 쪽에서 뭐 어떻게 하고 옛날 같이 뭐 수사 있으면 막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영장 뭐 청구가 되니까 갑자기 왜 막는 걸 못 막았냐 그렇게 되지가 않죠. 예.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본인들의 수사 대상인 이성윤 중앙지검장부터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딴 데 보내야죠. 그리고 권력 비리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수사 계속하게 놔둬야죠. 그런데 권력 비리 어떤 권력 비리 내보낸 거 말씀하십니까? 뭐 검사? 울산시 뭐 사건, 뭐 채널 A 사건, 뭐 저기 그 월성 사건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수사를 뭉개는데 계속 역할을 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검사들을 정리해주고 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은 장악할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제가 볼 하나 수도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윤 총장하고 어떤 이 현 여당하고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 의원님 말씀은 그 갈등은 이쪽은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가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 이 정부가 인사를 하는데 윤 총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들어줄 수 없죠. 역대 어느 정권도 총장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줘서 문제가 됐다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여당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인사안이 아닌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안을 뭐 공개한 적도 없고 서로 예. 제대로 주고받은 적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기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윤 총장은 수사하는 검사 아닙니까? 정권 안 가립니다. 예. 이 정권, 저 정권 안 가리고 사건 나면 밀고 들어가는 성격인데 그 기조에서 검찰 인사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거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싸그리 무시됐으니까요. 예. 그럼 그렇게 그거는 해서 또 결국 예. 검찰을 장악하는 거죠. 청와대가. 청와대가 검찰 장악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은 그 너무나 현실하고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박 의원님 더 반론하실 거 없으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고 혹시 뭐 한 말씀? 뭐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뭐 드려봤자 뭐 저는 예.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릴 것 같고 또 아니라 그러실 텐데요. 그러면 뭐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윤석열 총장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것만 분명하죠. 예. 자, 예.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현역 의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의원님? 뭐 누가 그렇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그 관전 평력이 제일 어떤 좀 약간 시장스럽지만 누가 잘했습니까, 조 의원님 보시기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비슷하셨. 각자 자기 재미없는 특장을 논평이신데요. 자기 특장을 발휘했고 예. 자기 각자 필요한 만큼 점수를 땄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흥행이 효과가 컸다 그렇게까지 평가해 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은 의외로 극찬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후보가 또 완전히 토론에서는 완전히 이건 뭐 기본 점수도 못 딸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지난번 대선 때 안초딩이라고 내가 폄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계속 자극을 하는데도 이렇게 자기 평정심을 유지하고 네. 그리고 표현도 상당히 절제 있고 또 임팩트 있는 표현들을 쓰고 한 거 보니까 옛날에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대단히 토론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 뭐 그건 아니란 그거 말씀이군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금태수 후보는 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특장, 그러니까 이미 토론 능력이라든가 컨텐츠 능력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발휘를 하긴 했는데 기대는 상당히 컸거든요. 예. 이 판을 엎어야 되니까 예.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걸리면 그 어제 정도처럼 해서는 바람은 안 일어나죠. 아, 예. 예, 그 기대, 이 판을 엎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아닌가. 박 의원님은 이웃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토론을 못 봤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오늘 여기 예. 오기 전에 그 몇몇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예. 여쭤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냐고 했더니 이제 기자분들 얘기로는 비슷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전보다 좀 토론에 있어서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그런 면에서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평을 좀 하더라고요. 예. 금태섭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잘합니다. 예, 그 논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선 지금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했던 행보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의 예. 소유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르거나 지키면서 정치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조금 또 민주당 어떤 정통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예. 색깔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최종적인 지향점이 어디신가 예. 아직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거나 말씀하시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원래 몸을 담았던 예. 쪽하고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연 좋은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아시니까 있을까? 평소에 어떤 예. 생각하는 걸 잘 아시니까 민주당을 이쪽 끝이라 보고 국민의힘을 이쪽 끝이라 보면 금태섭의 지향은 평소에 아시는 금태섭이 제가 어느 아는 쪽에 지향은 약간 가깝습니까? 중간을 지향하시는 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탈당 이후에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은 중간보다는 조금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더 지향을 가겠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더 많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원래 이제 몸을 담으셨던 예. 정치를 시작하셨던 곳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 좀 걱정이 듭니다. 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이요. 여론조사 보면 여당이 굉장히 좀 점점 유리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예. 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판에 대한 전망은 뭐 지금 서울의 경우에. 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당이 좀 초기에는 우세에 있다. 예, 초기에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예. 그 국면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예.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예.
민심은 출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이제 야권의 이 경선과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심의 기대를 어느 정도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야당이 유리한 국민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 예, 감사합니다. 네.